오늘은 아예 딱 찍었습니다. ISA가 좋으냐, 연금저축이 좋으냐, 이 5가지 기준만 딱 아시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요즘 제가 가끔씩 느끼는 거지만요, 쏟아지는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AI까지 해서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이 돈 파는 가게도 그 중에 하나지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그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자기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정보들을 썸네일을 아주 자극적이고 거창하게 띄어서 방송을 만드는 경우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을 건데, 그 가운데 요즘 보면 절세, 세금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연금저축으로 이렇게 절세해라, ISA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절세해라 라는 무수한 정보들도 쏟아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접했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예 딱 찍었습니다. 5가지. ISA가 좋으냐, 연금저축이 좋으냐, 이 5가지 기준만 딱 아시면 내 형편에서는 이것이 좋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연금부자 일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둘 다 좋은 절세 계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 상황에 맞는 계좌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활용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말씀해 주신 대로 5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 기준을 들어보시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만 잘 판단하시면 바로 그 계좌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가지 기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돈을 얼마나 오래 묶어둘 것이냐입니다. 단기로 운영할 건지 장기로 관리할 건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단기냐 장기냐 기준이 어떤?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절세 계좌에서 단기 장기의 기준은 대략 3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ISA 계좌의 의무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그렇죠.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9.9%로 저율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이 혜택을 3년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3년까지는 ISA, 3년 이상이 넘으면 연금저축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비과세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3년을 기준으로 판단하신 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만 3년부터 최대 5년까지 1억 원까지 부을 수 있는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ISA를 활용하시는 게 나은데 그 장기로 더 길어질수록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최소가입도 5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또 한 번에 토해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후자금 목적으로 장기로 운영하신다면 연금저축 계좌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가끔씩 연금저축, 연금 목적으로 가입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것저것 깨 써야 하는데 연금저축도 눈이 가거든요. 네. 그런데 세금을 한 번에 토해내야 하는 이런 불이익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네. 자, 이런 생각은 우선 드는데, 자, 첫 번째 기준은 기간 기준이다. 네. 장기냐 단기냐.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중간에 돈을 뺄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거네요. 그죠? 네, 살다 맞습니다. 보면 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ISA 계좌는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페널티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물론 운용한 수익까지 전체를 다 뺀다라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겠지만 3년 이전에 해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지만 특별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래도 원금 내에서는 자유롭게 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반대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다만 중간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로 16.5%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제는 아니지만 IRP 계좌의 경우는 더 까다로워서 주택구입이나 장기 요양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도 인출 자체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도 인출까지 고려하신다면 IRP 계좌는 가급적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중간에
돈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연금저축이 아니라 ISA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중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은 자유롭게 입금했듯이 자유롭게 출금,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벌써 두 가지 기준까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 조금씩 좁혀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좀 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준은? 세 번째는 실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내고 계신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연말정산,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을 보셔야 됩니다. 자, 종합소득세도 근로소득자라도 다른 또 금융소득이 많으면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로 합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소득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가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요? 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세액공제인 건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세액공제를 낼 때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결정세액이 0원, 즉 소득에 대해서 낼 세금이 없다면 연금저축에 아무리 넣어도 당장 그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급여 소득자라고 보면 급여가 적은 분들, 네. 그래서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세금이 없는 분들, 네. 자, 이런 분들은 세액공제 받을 게 없네, 그죠?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꽤 계신데 제가 종종 받는 질문 중에 내가 연금저축 600만 원 열심히 넣었는데 왜 환급이 안 되죠? 라고 또 질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확인해 봐야 될 게 내가 내야 될 그 세금, 즉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죠. 사업소득도. 네. 사업소득도 적자 날 수 있잖아요. 적자가 나면 세금 자체가 없다, 그죠?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네. 자, 그러면 이처럼 세금을 안 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분들은 ISA 계좌를 먼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ISA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실제 수익이 났을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있는데 옮길 때 또 그 시점에 소득이 있다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ISA에 있는 돈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세액공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네, ISA 계좌가 만기된 이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금액의 10% 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연간 받는 600만 원 한도와 별개로 적용이 되는데요. ISA 만기 자금은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과 관계없이 한꺼번에 이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세금을 내는 분들은 직장 소득자든지 사업 소득자든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먼저 챙기고 반대로 세금이 없는 분들은 ISA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형편이 될 때 연금저축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아,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자, 점점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뭡니까? 네, 네 번째는 금융자산이 많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은 분들은 두 계좌를 모두 적극 활용하시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욕심이 많네. 네. 계좌 둘 다, 그죠? 네. 예, 계좌 둘 다. 자, 이때는 이 금융소득이 많다, 자산이 많다라고 할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생각이 나는데 맞나요? 네, 종합과세 기준은 연간 2천만 원인데요. 그런데 ISA 계좌와 연금저축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이 2천만 원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은 절세계좌로 최대한 빨리 자금을 옮겨서 관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참 우리가 마음이 그래요. 지금은 당장 돈이 많이 불어나면 좋겠어. 네. 돈이 많이 불어나면 세금이 적으면 좋겠어. 네, 자,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는 욕구인데 맞습니다. 이때 연금저축이나 ISA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잘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납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납입 한도는 ISA는 연간 2천만 원,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입니다. 합치면 연간 3,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부부가 각각 활용했을 때는 이론상으로는 연간 7,600만 원까지 활용이 되고 5년 정도 모은다라고 하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절세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니까 이 한도를 모두 사용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기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돈 파는 가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것을 모두 활용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돈 파는 가게를 평소 오랫동안 애독하셨다면. 그죠? 금융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두 계좌를 모두 사용하는 상태가 매우 바람직하다.
상당히 좋은 상태다, 그죠? 맞습니다. 결과값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배우자한테는 10년에 6억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명의로 분산해서 각각 납입 한도를 채우시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예.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문제의 해답에 접근하고 있는데 마지막 5번째 열쇠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에서는 국내 주식 직접 투자도 가능하고요. 레버리지 ETF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같은 파생형 ETF는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무조건 장점이고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단타 목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ISA의 가장 큰 장점이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나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건데 이렇게 단타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ISA의 절세 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손실 볼 확률도 커진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금저축은 제한이 있나요? 연금저축계좌는 국내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건 어렵고요. 레버리지 같은 파생형 ETF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ETF는 대부분 투자가 가능하고요. 장기 분산 투자하는 목적에서 연금저축도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주식은 어차피 매매 차익이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굳이 절세 계좌인 ISA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동일한 말씀을 이제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매매 차익이 목적이라면 일반 계좌나 ISA 계좌에서 세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은 어차피 매매 차익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을 받을 목적이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ISA가 압도적으로 유리한데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나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고배당주 위주로 구성하실 분들은 ISA 계좌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요즘 같은 정부 홍수, 그 다음에 재테크 상품의 홍수, 절세에 대한 홍수 엄청난데 이 속에서 ISA와 연금저축 어느 것이 절세에 더 좋으냐? 사실은 절세보다는 이익이 내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동일한 이익을 냈었다 할 때 오늘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방송이 정말 유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